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25년간 수면장애를 연구해온 박수진입니다. 그동안 수천 명의 시니어분들을 만나면서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밤마다 두세 번씩 깨시는 분들, 새벽 3시부터 잠 못 들어 뒤척이시는 분들, 그리고 아무리 일찍 누워도 잠들기까지 1시간씩 걸리는 분들 말입니다. 혹시 이런 경험들이 여러분께도 익숙하신가요? 많은 분들이 이런 증상을 단순히 나이 탓으로 돌리고 체념하십니다. 하지만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을 들으시면 생각이 완전히 바뀌실 겁니다. 실제로 제 연구실을 찾아온 78세 할머니가 단 하나의 습관만 바꾸고 15년 만에 처음으로 밤새 푹 주무실 수 있었거든요. 오늘은 약에 의존하지 않고도 여러분이 집에서 바로 실천할 수 있는 숙면 비법을 공개하겠습니다. 특히 10초 만에 깊은 잠에 빠뜨리는 지압법과 80대도 효과 본 생활 습관까지 모든 걸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잠 때문에 고생하셨다면 오늘 영상이 여러분 인생의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댓글로 지금 겪고 계신 수면 문제를 한 줄로 적어주세요. 얼마 전 제 연구실에 72세 이순자님이 오셨습니다. 이분은 무려 18년간 불면증에 시달리셨다고 하더군요. 매일 밤 12시에 누우면 새벽 2시까지 뒤척이고 겨우 잠들어도 4시, 6시에 깨서 다시 잠들지 못해 고생하셨답니다. 특히 새벽에 깨면 이런저런 걱정들이 머릿속을 맴돌아서 더욱 잠들기 어려우셨다고 해요. 자식들 걱정, 건강 걱정, 경제적인 걱정까지 꼬리를 물고 올라오니까 뇌가 계속 각성 상태를 유지했던 거죠. 그런데 제가 알려드린 단 하나의 방법, 바로 풍지열 지압법과 간단한 생활습관 교정을 시작하신 첫날 밤부터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이순자님 말씀으로는 18년 만에 처음으로 새벽에 깨지 않고 아침까지 푹 주무셨다고 하시더군요.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야 전체 흐름을 알 수 있습니다. 2달 후 다시 뵀을 때 이순자님의 얼굴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피부색도 환해지고 걸음걸이도 한결 가벼워지셨어요. 가장 놀라운 건 잠드는 게 이렇게 쉬운 일이었구나라고 말씀하시는 걸 듣는 순간이었습니다. 또 다른 분은 69세 박영수님인데요. 이분은 수면제를 복용해도 효과가 없어서 고생하셨습니다. 하지만 제가 알려드린 아침 루틴과 저녁 식습관을 바꾸신 후 한 달 만에 수면제 없이도 자연스럽게 잠들 수 있게 되셨어요. 이런 중요한 정보를 더 많은 분들이 알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끝까지 보시면 오늘 밤부터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모두 알게 됩니다. 이렇게 작은 변화만으로도 인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 일상에서 숙면을 방해하는 요소들을 하나씩 정확히 짚어보겠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 뇌에서 분비되는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이 현저히 줄어듭니다. 젊을 때는 해가 지면 자연스럽게 졸음이 왔는데 60대 이후부터는 밤 12시가 넘어도 전혀 졸리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미국 국립보건원 연구에 따르면 70대의 멜라토닌 분비량은 20대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이는 단순히 나이의 문제가 아니라 생활 패턴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실제로 제가 상담한 김철수 75세님은 매일 아침 7시에 30분씩 산책을 시작하신 후 저녁 9시부터 자연스럽게 졸음이 오기 시작했다고 하시더군요. 아침 햇볕이 세로토닌 분비를 촉진하고 이것이 저녁에 멜라토닌으로 전환되는 원리를 활용한 것입니다. 가장 효과적인 실천 방법은 아침 7시에서 9시 사이 30분간 햇볕을 쬐는 것입니다. 흐린 날에도 실외에서 보내는 시간이 중요합니다. 주의사항은 선글라스를 끼면 효과가 떨어진다는 점입니다. 눈으로 들어오는 빛이 뇌에 신호를 보내야 하거든요. 혹시 아침 햇볕 쬐기를 실천해 보신 분 계신가요? 시니어분들의 불면증에서 놓치기 쉬운 부분이 바로 활동량입니다. 하루 종일 앉아 계시거나 누워 계시면 몸이 피로를 느끼지 못해 잠이 오지 않습니다. 서울대 의대 연구팀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주 3회 이상
가벼운 근력 운동을 하는 70대 이상. 시니어들의 수면 만족도가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73% 높게 나타났습니다. 박정순 74세님은 평생 운동과 거리가 멀었는데 의자에서 일어서기 동작을 하루 20회씩만 해도 밤에 깊게 잠드신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근육을 적당히 사용하면 깊은 잠에 필요한 성장 호르몬 분비도 늘어납니다. 실천 방법으로는 의자 스쿼트를 하루 10회씩 3세트, 벽 팔굽혀펴기 10회씩 2세트만 해도 충분합니다. 저녁 식사 2시간 후에 하시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다만 잠들기 3시간 전에는 격한 운동을 피해야 합니다. 오히려 각성 효과가 나타날 수 있거든요. 평소 운동량이 부족하다고 느끼시는 분들 댓글로 현재 상황을 알려주세요. 나이가 들면 렘 수면과 깊은 잠의 비율이 줄어들고 얕은 잠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작은 소리에도 쉽게 깨고 깊은 잠을 못 이루게 됩니다. 한국수면학회 조사 결과 60대 이상에서 깊은 잠 단계는 전체 수면 시간의 1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30대의 절반 수준입니다. 채영이 68세님은 옆집 강아지 소리, 남편의 코골이, 심지어 냉장고 소리에도 깨곤 하셨습니다. 하지만 수면 환경을 개선하고 일정한 취침 의식을 만드신 후 외부 소음에 덜 민감해지셨다고 하더군요. 가장 중요한 실천 방법은 침실 온도를 18도에서 22도 사이로 유지하고 완전히 어둡게 만드는 것입니다. 또한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일어나는 규칙적인 패턴을 만들어야 합니다. 절대 피해야 할 것은 침실에서 스마트폰이나 TV 시청입니다. 침실은 오직 잠자는 공간이라는 뇌의 학습이 필요합니다. 수면 환경에서 가장 방해되는 요소가 무엇인지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많은 시니어분들이 오후 3시, 4시에도 커피를 드시는데 이는 밤잠을 방해하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입니다. 카페인은 몸에서 완전히 분해되는데 6시간에서 8시간이 걸립니다. 또한 저녁 시간 스마트폰 사용도 심각한 문제입니다. 블루라이트가 멜라토닌 분비를 억제해서 뇌를 각성 상태로 만듭니다. 임종철 71세님은 저녁 7시 이후 커피를 끊고 잠들기 2시간 전부터 스마트폰을 멀리하신 후 첫 주부터 확실한 변화를 느끼셨다고 합니다. 실천 방법은 오후 2시 이후 카페인 섭취 중단과 잠들기 1시간 전 모든 전자기기 끄기입니다. 대신 가벼운 독서나 클래식 음악 감상을 권합니다. 주의사항으로는 디카페인 커피도 완전히 카페인이 없는 건 아니므로 저녁에는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평소 카페인 섭취 시간대가 어떻게 되시는지 궁금합니다. 시니어분들은 건강 걱정, 자녀 걱정, 경제적 불안 등 다양한 걱정거리를 안고 계십니다. 이런 걱정들이 잠자리에서 되살아나면서 뇌를 각성 상태로 만듭니다. 국립정신건강센터 연구에 따르면 잠자리에서 걱정이 떠오르는 70대 이상, 시니어의 80%가 인면 장애를 겪는다고 합니다. 홍순덕 66세님은 매일 밤 자식들 걱정으로 잠 못 이루다가 걱정 노트 쓰기를 시작하신 후 마음이 한결 편해지셨다고 하더군요. 걱정을 종이에 적으면 뇌가 그 문제를 처리했다고 인식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가장 효과적인 실천 방법은 잠들기 30분 전 오늘의 걱정과 내일 할 일을 노트에 적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해결책까지 함께 적으면 더욱 좋습니다. 주의할 점은 침실에서 걱정 노트를 쓰면 안 됩니다. 거실이나 서재에서 마친 후 침실로 가야 합니다. 평소 어떤 걱정이 잠을 가장 많이 방해하시는지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나이가 들수록 트립토판, 마그네슘, 글리신 같은 수면 관련 영양소 흡수율이 떨어집니다. 이런 영양소들이 부족하면 자연스러운 졸음 유도가 어려워집니다. 한국영양학회 자료에 의하면 70대 이상 시니어의 60%가 수면 관련 영양소 섭취 부족 상태라고 합니다. 정미자 73세님은 저녁에 바나나 1개와 따뜻한 우유 1잔을 드시기 시작한 후 잠드는 시간이 현저히 빨라졌다고 말씀하셨어요. 바나나의 트립토판과 우유의 칼슘이
시너지 효과를 낸 것입니다. 효과적인 실천 방법은 저녁 식사 2시간 후 상추쌈이나 바나나 또는 캐모마일 차를 드시는 것입니다. 특히 상추에 들어있는 락투카리움은 천연 수면 유도 성분입니다. 다만 취침 직전에는 어떤 음식도 피해야 합니다. 소화 과정이 수면을 방해할 수 있거든요. 평소 저녁 식습관에서 개선할 점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이제 이런 원인들을 해결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실천 방법들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멜라토닌은 우리 몸의 자연스러운 수면 호르몬입니다. 이 호르몬의 분비 리듬을 정상화하려면 아침과 저녁 루틴이 핵심입니다. 추가 정보로 말씀드리면 멜라토닌은 아침에 분비되는 세로토닌이 변환된 것입니다. 따라서 아침 햇볕 쬐기가 저녁 숙면의 출발점이 됩니다. 또한 저녁 8시 이후부터 조명을 점차 어둡게 하면 멜라토닌 분비가 더욱 활발해집니다. 주의사항은 멜라토닌 보충제를 함부로 복용하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자연스러운 분비 리듬을 오히려 방해할 수 있습니다. 실천 방법은 아침 7시 30분 산책 30분, 저녁 8시부터 조명 50% 줄이기, 잠들기 1시간 전 완전히 어둡게 만들기입니다. 멜라토닌 분비를 위해 현재 실천하고 계신 방법이 있다면 공유해 주세요. 시니어분들에게는 무리한 운동보다 꾸준한 가벼운 활동이 숙면에 더 효과적입니다. 특히 하체 근력과 코어 근육을 동시에 강화하면 깊은 잠을 유도하는 성장 호르몬 분비가 늘어납니다. 추가 정보로 스웨덴 카롤린스카 연구소에서 발표한 바에 따르면 하루 20분씩 주 3회 가벼운 근력 운동을 하는 시니어들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깊은 잠 시간이 45% 더 길었다고 합니다. 주의사항은 잠들기 3시간 전에는 강도 높은 운동을 피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오히려 교감신경을 자극해서 각성 상태를 만들 수 있습니다. 실천 방법은 의자 스쿼트 10회 3세트, 벽, 팔굽혀펴기 8회 2세트, 발목 돌리기 각 방향 10회씩을 저녁 식사 2시간 후에 실시하는 것입니다. 현재 하고 계신 운동이나 신체 활동이 있으시면 알려주세요. 좋은 잠자리 환경은 숙면의 절반을 좌우합니다. 온도, 습도, 조명, 소음, 침구 모든 요소가 조화롭게 맞춰져야 합니다. 추가 정보로 수면 연구 전문 기관들이 공통으로 제시하는 최적의 수면 환경은 온도 18도에서 21도, 습도 40%에서 60%, 완전한 안막 40데시벨 이하의 조용함입니다. 주의사항은 너무 푹신한 침구보다는 적당한 지지력이 있는 매트리스가 시니어분들의 관절, 건강에 더 좋다는 점입니다. 실천 방법은 안막 커튼 설치, 온습도계 비치, 기마개나 백색 소음기 활용, 매트리스 점검, 베개 높이 조절을 차례로 해보시는 것입니다. 현재 수면 환경에서 가장 불편한 부분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세요. 카페인의 반감기는 개인차가 있지만 평균 6시간입니다. 즉, 오후 3시에 마신 커피가 밤 9시까지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추가 정보로 시니어분들은 젊은 사람들보다 카페인 분해 속도가 느립니다. 간 기능이 저하되면서 카페인이 더 오래 체내에 머물게 됩니다. 또한 블루라이트는 멜라토닌 분비를 최대 85%까지 억제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주의사항은 디카페인 커피도 완전히 카페인이 없는 것은 아니며 TV나 스마트폰의 블루라이트 차단 기능도 100% 완벽하지 않다는 점입니다. 실천 방법은 오후 1시 이후 카페인 완전 중단, 저녁 7시 이후 전자기기 사용, 최소화, 잠들기 1시간 전 모든 화면 끄기입니다. 평소 카페인과 전자기기 사용 패턴을 되돌아보시면 어떤 변화가 필요할까요? 잠자리에 누웠을 때 떠오르는 걱정들을 미리 정리해두면 뇌가 휴식 모드로 전환하기 쉬워집니다. 추가 정보로 하버드 의대 연구진이 개발한 인지행동 수면 치료법에서는 걱정 시간을 따로 정해두는 것을 권합니다. 하루 중 정해진 시간에만 걱정하고 나머지 시간에는 걱정을 미뤄두는 것입니다. 주의사항은 걱정 노트를 침실에서 쓰면 안 된다는 점입니다. 침실은 오직 잠과 휴식을 위한 공간이라는 뇌의 학습이 중요합니다.
실천 방법은 저녁 8시에 걱정 시간 15분 정하기, 오늘의 걱정과 내일 할 일을 노트에 적기, 각 걱정에 대한 구체적 해결 방안 적기, 호흡법으로 마음 진정시키기입니다. 평소 어떤 방식으로 걱정을 다루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트립토판이 풍부한 음식들은 세로토닌과 멜라토닌 생성을 도와 자연스러운 졸음을 유도합니다. 추가 정보로 트립토판이 뇌로 잘 전달되려면 탄수화물과 함께 섭취해야 합니다. 또한 마그네슘은 근육 이완과 신경 안정에 도움을 주어 숙면에 필수적인 미네랄입니다. 주의사항은 취침 2시간 전에는 어떤 음식이든 소량만 드셔야 한다는 점입니다. 소화 과정이 수면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실천 방법은 상추쌈 2장, 바나나 반개, 따뜻한 우유 150ml, 호두 3개, 캐모마일 차 1잔 중에서 선택해서 취침 2시간 전 섭취하는 것입니다. 평소 저녁 식습관에서 숙면에 도움이 될 만한 음식을 드시고 계신가요? 풍지열은 귀 뒤쪽 목 뒷부분에 움푹 파인 지점으로 이곳을 지압하면 부교 감신경이 활성화되면서 자연스럽게 졸음이 유도됩니다. 추가 정보로 한의학적으로 풍지열은 머리와 목의 기혈순환을 개선하는 중요한 혈자리입니다. 현대의학적으로도 이 부위 지압이 뇌의 이완 파장인 알파파를 증가시킨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주의사항은 너무 강하게 누르지 말고 적당한 압력으로 5초씩 3번 반복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점입니다. 실천 방법은 양손 엄지로 귀 뒤 풍지열을 찾아 5초간 지압, 3초 휴식, 이를 3회 반복한 후 목과 어깨를 가볍게 돌리는 것입니다. 풍지열 지압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지, 효과는 어떠셨는지 알려주세요. 이제 이 모든 방법들을 어떻게 일상에 적용할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을 정리해보겠습니다. 많은 시니어분들이 불면증을 단순히 나이 탓으로 생각하고 포기하시는데 이는 잘못된 상식입니다. 올바른 관리만으로도 60대든 80대든 깊고 편안한 잠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잘못 관리했을 때는 만성 불면증으로 이어져 치매 위험이 높아지고 면역력이 떨어지며 우울감까지 생깁니다. 하지만 제대로 관리하시면 하루 종일 활기차게 지낼 수 있고 기억력도 좋아지며 전반적인 건강 상태가 크게 개선됩니다. 실제로 제가 상담한 많은 시니어분들이 단 몇 주 만에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셨습니다. 78세 할머니는 인생이 다시 시작된 것 같다고 말씀하셨고 82세 할아버지는 잠이 이렇게 달콤한 것이었구나라고 감탄하셨어요.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에 풍지열 지압법을 단 10초만 해보세요. 귀 뒤쪽 움푹 파인 부분을 엄지손가락으로 5초씩 3번만 눌러주시면 됩니다. 이것만으로도 오늘 밤 잠드는 시간이 달라질 겁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체질별 맞춤 숙면법과 계절에 따른 수면 관리법을 더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특히 몸이 차거나 열이 많은 분들을 위한 특별한 방법들도 공개할 예정이니 구독 알림 설정해두세요. 25년간 수면 연구를 해온 제가 확신하는 것은 나이는 숙면의 장애물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올바른 방법만 알면 누구나 다시 꿀잠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오늘 밤부터 달라질 여러분의 수면을 응원하며 효과를 보신 분들은 댓글로 경험담을 꼭 들려주세요.